안녕하십니까? 올라에듀 공무원학원 안동 캠퍼스에서 2023년도 대비 소방행정법을 담당하고 있는 이성호 교수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년 시험에 이제 보통 4월 달에 예정이 돼 있는데 저희에게 남겨진 시간이 한 5개월 정도 주어져 있는데 행정법 과목 관련해서 5개월 안에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압축적으로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 짧은 기간 안에 이제 시험을 합격할 수 있도록 이제 묘안을 짜서 프로그램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행정법은 기본적으로 이 분량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분량이. 근데 울고 들어가서 웃고 나오는 과목이에요. 울고 들어가서 웃고 나오는 과목. 공부하는데 너무 단기간에 뭔가 콩 볶듯이 여러분들이 뭔가 이루려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오히려 우를 범할 수가 있어요. 우를 범할 수가. 정확하게 이제 따곡따곡 해서 공부를 하는 게 오히려 빠른 지름길일 수가 있어요. 빠른 지름길. 처음에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행정법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도 여러분 좀 난감할 수도 있지만, 우리 행정법은 크게 이제 여기 보시면 행정법 소론 파트, 그다음 행정작용법, 행정절차법, 그다음 행정정보, 그리고 이제 행정구제법하고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구성이. 문항수가 이제 25문제 정도로 예측을 하지만 아직 정확하게 발표가 된 건 아니니까 기존에 이제 20문제 기준으로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가늠을 하는데, 가장 이제 그 시험 출제 빈도수가 높은 부분은 행정작용법하고 여러분 행정구제법이에요. 행정작용법하고 요에 대한 행정구제법이 여러분 이제 전체 비중 중에서 60%를 차지해요. 60%를. 그만큼 이제 공부할 분량도 행정작용법하고 이제 행정구제법에 여러분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집중되어 있다고. 그래서 여기 행정작용 오게 되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행정작용이 행정입법하고 이게 행정행위입니다. 행정입법하고 행정행위인데, 행정행위는 여러분 가장 전형적인 집행작용이에요. 집행작용. 그러니까 똑같은 행정작용법에서 이제 출제 문제가 가장 많고요. 6문제 중에서도 행정행위가 4문제 중대가 출제가. 그리고 4문제 출제된 만큼 분량도 그만큼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법치행정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국회가 입법을 하지만 우리 행정 영역에 있어서는 각각의 분야가 다 달라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작용 중에서 소방행정작용을 담당하게 되는데, 소방행정작용 역시도 법치행정이에요. 법치행정. 그래서 국회 입법도 있지만은 국회 입법을 기본으로 해서 중요한 거는 특히 이제 행정부가 입법을 할 수 있어요. 행정부가. 그래서 각종 법규 명령 또는 행정 규칙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낯설 거예요. 소방관계법규에서 이제 각종 뭐 훈령이라든지 뭐 지침이라든지 뭐 고시라든지 또는 대통령령, 뭐 총리령, 부령, 특히 뭐 행정안전부령을 만나게 되는데 갑자기 툭 떨어진 거죠. 소방관계법규에서. 행정법 총론에서 일반론을 여러 번 배우게 되면은 소방관계법규에서 보는 용어들이 생소하지 않고 일정한 논리적 궤를 가지고 움직이면서 이해를 하게 돼요. 여기 소방관계법규 따로, 이 행정법 총론 따로가 아니에요. 제가 가리고 있는 행정법 총론이 이제 행정법 부분에서 총론 파트에 해당되는 거고, 소방관계법규가 행정법 강론에 해당하는 거예요. 행정법 강론에. 행정법 총론하고 강론이 별도로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행정법 전체를 조망할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행정법 총론 공부하는 게 여러분들이 소방관계법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이해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영향을.
행정입법에서 행정작용 중에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행정입법하고 행정행위를 뺀 나머지는 이제 기타 등등이야, 기타 등등. 그래서 기타 작용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행정계획하고 공법상 계약, 그리고 행정지도가 가장 대표적인데, 요 세 가지 주제에서 돌아가면서 해마다 한 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출제가. 그리고 이에 대한 이제 구제책이죠. 구제책으로서 행정입법에 대한 구제 수단도 다르고 행정행위에 대한 구제 수단이 달라요. 그래서 원상회복 수단으로서 이제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이라는 제도가 있고, 여기 이제 행정심판에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 그리고 소송은 사법부인 법원의 권리구제를 청구하는 게 이게 행정소송이죠. 그래서 이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은 원상회복 제도고, 국가배상하고 손실보상을 우리가 합쳐서 손해전보 제도라고 하게 되는데, 이 손해전보 제도는 원상회복 제도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금전적 손해나 또는 금전적 손실을 사후적으로 벌충하는 문제예요. 벌충하는 거. 그래서 개략적으로 이 행정쟁송에서 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그리고 국가배상하고 손실보상에서 한 2문제 정도가 이렇게 출제가 돼요. 물론 이제 이쪽에서 5개, 이렇게 1개 정도가 출제되기도 하지만, 그래서 25문제가 될까, 40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한 60%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면.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도 굉장히 여러분 소방 행정작용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한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3문제 정도가. 그리고 이제 그 행정 절차가 있어요. 행정 절차. 행정 절차도 최근에 이제 행정절차법이 개정이 됐는데 상당히 이제 획기적인 개정이 있어요. 획기적인 개정이. 그래서 내년 시험 대비로는 행정절차법을 두리뭉실하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법조문을 펴놓고 아주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샅샅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건 제가 이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안내를.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이제 개인정보법도 최근에 법 개정이 있었어요. 법 개정이. 그래서 이 부분도 꼼꼼하게 봐야 돼요. 꼼꼼하게. 상당히 생각보다 한 문제 한 문제씩 나오지만은 이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공부할 분량이 꽤 있어요. 꽤 있는데 처음에는 좀 이렇게 구름 잡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논리의 궤를 가지고 공부하게 되면 일목요연하게 여러분 공부하는 요령이 잡히게 돼요. 잡히게.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행정법 구성하고 출제 비용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9월, 10월이 이제 접어 들어가는데, 기존에 이제 수업을 쭉 듣고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 이제 나머지 이제 2023년도를 대비한 나머지 커리큘럼이죠, 커리큘럼. 그래서 11월, 12월, 1월, 2월, 보통 2달 코스로 해서 이론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진행이. 그래서 목요일 날 9시간 하고 이제 금요일 날 3시간, 12시간 하는데 그것도 사실 부족해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그냥 이론 따로, 법조문 따로, 판례가 따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해할 될 분량이 상당히 있고 그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시간적인 텀이 필요해요, 텀이. 그래서 너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조급증을 가지시면 안 돼요. 조급증을 갖지 않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돼요. 제가 암기시키는 공부를 시키잖아요. 제가 암기하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원래. 여러분 이해를 통해서 이론과 판례 이런 것들을 접목시켜서 여러분한테 차곡차곡 이해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2개월 순환이라고 하지만 디테일하게 하게 되면 최소한 4개월 정도의 과정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오게 되면 9월달, 10월달에 강의가 녹화되면 그 녹화된 강의도 이용을 하고 해서 4달 안에 기본 이론을 좀 습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가지시면 되고 3월 중에는 시험이 임박이 있으니까 홀수달이라고 하더라도 좀 더 변형을 해서 압축해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미완을 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행정구제 쪽에 이제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 쪽이 이게 이제 소송이다 보니까 나서는 것도 있고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이 있어요. 한 4문제 정도 출제가 되지만
여기 안에 있는 공부한 분량들이 혼자 공부하시기가 힘들어요. 힘들고 비록 행정법을 공부하기 하지만 뭐 민사소송이나 다른 소송에 있는 내용들, 연관된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행정쟁송에 관해서는 뭐 독자적으로 시간을 배려를 해서 따로 마련한 시간을 이렇게 갖게 됐고, 여러분 이 이론을 습득하고 하더라도 문제는 이제 실전에 강해야 돼. 실전에. 그래서 결국은 집약체는 여러분 문제입니다. 문제. 결국은 시험장 가서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이 합격할 거고,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이 결국 합격을 해. 합격을. 그래서 동형 모의고사를 통해 가지고 미진된 부분이라든지 또 최근에 법 개정이 됐거나 판례 중에서도 특히 이게 출제가 될 거라고 냄새가 나는 것들이 있어요. 냄새가 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집중적으로 하고, 나중에 핵심 정리에서는 전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 바로 나올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가져보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가 강의하다 보면은 사실 행정법 분량이 많은데 너무 속단하거나, 또 그다음에 한 4달 하고 나면은 여러분 이제 뭐 이렇게 일정 끝났다고 해서 기숙사를 퇴소하는데, 시험은 여러분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서로 경쟁자들이 공부하기 때문에 가장 겸허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학원 프로그램을 따라가는 게 가장 현명한 판단이에요. 현명한. 궁극적으로 여러분 시험이 합격돼야 끝나는 것이지, 중간에 공부 열심히 해서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그거하고 여러분 실제 합격하는 거는 별개입니다. 별개. 그래서 마지막까지 마음 비우고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문제를 반복해서 풀고 미진된 부분을 확인할 때까지는 계속 최선을 다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그 온라인 강의 듣지 마시고, 온라인 강의는 기분이에요, 기분. 실제 실강에서 다뤄지는 디테일한 부분들을 온라인 강의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100강의, 100몇 강의가 있다 하더라도 디테일한 부분들을 이해시킬 수가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 실강이 좀 힘들더라도 실강을 꾸준히 들으시고, 보통 사람들이 이제 법조문하고 판례 자꾸 이야기하는데,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건 이론이에요. 이론. 여기 법조문하고 판례는 이론이 다 녹아있는 거예요. 이론이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이건 사상 누각입니다. 사상 누각. 그러니까 암기가 아니라 좀 처음에 이해하기는 힘들다 하더라도 이론을 똑바로 이해하는 것에 집중을 하셔요. 집중을. 별개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문제를 통해서 실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문제를 좀 여러 번 풀고 좀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법 총론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제 소방관계법규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행정법이 만약에 25문제가 나와도 사실은 25문제가 아니라 아마 35문제 정도 될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 행정법 총론에서 소방관계법규를 해결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존재할 겁니다. 이미 이제 강의 듣는 학생들도 선생님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행정법 총론 강의 듣는 게 소방관계법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그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모든 인생사도 그렇지만은 불안해가지고는 이루어질 게 없어요. 불안한 게. 여러분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제가 이 써놨던 실강의 온라인 강의 아니라 꼭 실강의를 꼭 참고 인내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고 따라오시면 제가 여러분의 합격하는 데 있어서 동반자 되어드릴 테니까 믿음 잃지 하시고 끝까지 따라왔으면 합니다. 이걸 여러분 이제 그 소방 행정법 강의 소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